이 영상에서 우리가 ADHD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을 넘어서 ADHD의 하이퍼 포커스, 과몰입을 이용하여 멋지게 성장하는 3가지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과몰입을 이용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낸 ADHD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르는 독특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네가 운동한다고? 또 며칠 나가다 그만두겠지 하며 비웃음 당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라고 조롱받죠. 하지만 사실 남들의 이런 비웃음은 성공한 ADHD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ADHD CEO는 목숨 걸고 지키는 3가지 비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약물 부작용이 없지만 그 이상 효과를 내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제가 ADHD 약을 끊었을 때 제 삶이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마지막까지 미루지도 않고 흥미없는 분야에도 초집중할 수 있으며 우울감에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한 번만 시청해보세요. 이 몇 분 정도 걸리는 영상을 1.5배속으로 시청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죠. 보시고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저를 완전히 까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은 제가 ADHD 약을 먹지 않고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약물과 비교했을 때 진짜 좋은 점은 항상 따라오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의 시스템을 이용한 이 전략을 사용하면 더 뚜렷한 집중력, 넘치는 에너지,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약물이 우리 두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3가지 전략을 했을 때 부작용 없이 따라오는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ADHD를 가진 우리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장동선 뇌과학자님이 네이처스지에 나온 논문을 보고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뢰하실 수 있겠죠? 이 호르몬들은 우리 기분과 주의력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ADHD 약은 뇌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집중력과 실행 기능을 즉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ADHD 증상이 일시적으로 더 악화되는 리바운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높이 날아올랐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을 머릿속에서 받는 것과 같죠.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약효가 사라진 후 머리가 멍한 게 마치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약물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나도 약을 복용하면서 겪었던 부작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당신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약물 사용자의 몇 % 정도가 부작용을 경험하는지 아실까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댓글로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해결책 1. 움직이는 것. 우리 인간은 원시 시대 때부터 지금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구성 요소는 1도 변한 게 없다고 해요. 하지만 생활 방식은 하늘과 땅 수준으로 변화했죠. 이렇게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 ADHD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 원시 시대에는 우리 ADHD 뇌가 생존에 더 유리했거든요.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습성은 힘을 비축해뒀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집중력이 되었던 거죠. 따라서 과거 원시 시대와 같이 몸을 움직일 때 ADHD 뇌는 충동 조절 및 주의력 집중 같은 실행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이는 경희대 의료원 신경정신과 반건호 교수님이 방송에서 ADHD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결이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운동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 성공한 ADHD인들은 최고의 시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도파민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30분 운동을 하지 않고 아낀 시간으로 2시간 동안 산만한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실제로는 1시간 30분을 손해본 셈이에요. 하지만 30분을 투자해
2시간의 초집중을 얻는다면 이것은 수익률 400%짜리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성공한 ADHD인들이 시간을 관리한 비법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학창시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했고 수업 시작 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거든요. 알고 보니 그런 행동들이 제 두뇌를 집중시키고 깨우기 위한 잠재의식 수준의 생존 방법이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집중이 안 될 때 잠깐 1분이라도 걷거나 뛰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거든요. 운동을 시작하면 60분 동안 도파민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해요. 즉, 지속 시간이 짧고 집중력 리바운드가 심한 약물과 달리 운동 후 몇 시간 동안이나 더 집중되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본 도파민 레벨 자체를 올려준다고 해요. 즉,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점점 더 집중을 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ADHD인들은 꾸준한 루틴을 정말 못하죠.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3주 정도 열심히 하고 쉬다가 또 다른 운동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고쳐서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에게 진짜 재밌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우리 뇌는 중요함이 아닌 호기심에 반응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저는 헬스장에서 혼자 역기를 드는 대신 상대의 공격에 대한 나의 방어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휴먼 체스, 주짓수를 하면서 꾸준한 운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운동이 즐거워졌고 건강한 루틴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이에요. 운동은 10분이든 2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ADHD인들이 완벽하게 하려다 시작도 못하죠. 하루 중 짧게라도 움직이는 것.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회의 전에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시작부터 해보세요. 해결책 2. 명상. 명상, 너무 지겹게 들은 말이죠. 하지만 ADHD인이 하는 명상은 달라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죠. 우린 아마 몇 분 만에 뛰쳐나가고 싶어질 겁니다. 미국 유튜버 ADHD 비전의 닉 하브레커는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들었는데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스스로 테란의 커맨드 센터라고 생각해보세요. SCV 일군, 해병대 마린, 탱크 등 모든 유닛을 지켜보며 조정합니다. 이런 유닛 하나하나가 여러분 생각 하나라고 상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ADHD인에게 효과 있는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지 않고 그저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계속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ADHD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정신의학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러셀 바클리 교수는 자동적 부정사고 ANTS라고 정의하였는데요. 당신의 마음속 SCV와 마린, 탱크가 서로 공격하고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결국 집중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ADHD인에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필수 행동이라고 닉 하브레커는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루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하면 질리지 않고 즐거운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활동적인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걸으면서 발걸음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손가락을 비비는 감각에 집중하거나 자연 속을 걸으며 나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 모두 ADHD 뇌에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상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ADHD 뇌는 흥미있는 일에 초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신이 명상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이퍼 포커싱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은 습관을 위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통제하려고 힘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람보르기니 슈퍼카에 경유를 넣어서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급해지는 마음을 제3자의 시선으로 호기심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켜본다는 느낌으로요. 해결책 3. 소리. 이제 당신이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식이 되는 듯 안 되는 소음이 느껴지시나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규칙적인 소리 말이죠. 이 소리는 브라운 노이즈라고 음향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등 다른 파장처럼 당신의 산만하고 급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자연 발생 소리 중 하나죠. 너무 웅장하거나 가볍지 않으면서 내면을 안정시켜주는 규칙적인 박자의 음향이죠. 연구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집중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 오히려 적당한 소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사실은 ADHD 비전의 닉 하브레커가 틱톡에서 브라운 노이즈를 소개하여 2200만 뷰를 기록하고 MBC 뉴스에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좋은 이유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이죠. 제 채널에서도 몇 시간짜리 영상이 있고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대로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ADHD 약물 복용자의 50% 이상이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해요. 진짜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과몰입 성향을 이용하는 3가지 ADHD 두뇌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3가지 방법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은 뭐지? 성공한 ADHD인들은 이 2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지와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ADHD 특성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겠다는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움직임, 명상, 소리 활용법 같은 실전법이 바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죠. 목적지 없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고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면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되죠. 여기에 더해서 이 3가지 방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보너스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 비웃음을 많이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의지력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성공한 ADHD CEO들은 의지력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자원임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외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알고 난 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정말 우리 ADHD인들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매일 사용해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꾸준하게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건 제가 마감 당하기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러셀 바클리 교수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외부 작업, CMT라고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의지력 없이도 당신의 뇌를 속여 원할 때마다 집중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죠. 의도적으로 설계된 외부 자극, 즉 마감당하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미루는 습관과 실행력 부족을 없애고 꾸준히 집중하여 일을 마무리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